모든 제조업에서 치킨 게임 하겠다는 얘기죠. 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뭐 트럼프가 뭐 관세를 뭐 60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60 안 때리면 경쟁이 안 돼요. 가격 경쟁이. 예.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분야보다는 부동산 외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전달드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SK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자산 전략 팀장을 얼마 전까지 역임하셨었고요. 현재는 이효석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나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매일매일 전달해주고 계시는 이효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HS 아카데미 대표 이효석이고요.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죠. 원래 많은데, 네, 이코노미스트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하나 꽂히면 이제 그것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보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그 프레임 하에 네.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네.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딥시크가 있어도 이건 미중 그러네요. 패권 전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뭐 트럼프가 나와도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도 이게 다 결국은 미국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서. 네. 근데 뭐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한지 오래됐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이걸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새 싸움이다. 새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 편 만들기 싸움이다. 네.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싸움이다. 지금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미국 편이 있고 확실히 중국 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에 조금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과의 또 이게 왜냐면 옆에 있기도 하고 역사가 또 오래됐잖아요. 저희 또 한 5,000년 됐는데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같이 가는 동반자는 아니고 아무튼 이웃이죠. 조금 이제 근데 네.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을 놓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약간 양다리 느낌 네. 뭔가 여기 뭐 얻을 거 없고 여기 얻을 거 없고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양다리가 찢어지기 직전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양다리 찢어져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전에 네. 어디로 일로 가야 되는가 일로 가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새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그 소련과 미국의 냉전 수준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 그때 뭐 진짜 실질적으로 이쪽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중에 편을 나눴었잖아요. 뭐 바르샤바, 뭐 나토 이런 식으로. 그때는 진짜 확실하게 우리는 이쪽 편이었는데 네. 지금 경제 전쟁을 통해서 나눈 것들은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또 양쪽한테 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거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맞아요. 태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찢어지든가 아니 그러니까 왜 점점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서 그래 우리 악수하고 이제부터는 싸우지 말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서로 1등을 하겠다는 상황인데 중국이 그러면은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중국이 멈추든가 그렇죠. 미국이 멈추든가. 네. 근데 멈추진 않을 것 같잖아요. 네. 시진핑도 안 멈출 것 같고 트럼프도 안 멈출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점점 벌어질 텐데 그러면 둘은 계속 우리나라한테 뭔가를 요구할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구도를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칠판에다 쓰면서 하는 그 강의 영상 너무 좋아하고 예. 이번 주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잘 레버리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요. 네. 중국도 우리를 필요해서 그렇겠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포지션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네. 이 상황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했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테크 기업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보다가 트럼프가 이길 것 같으니까 트럼프 도와줄게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그 판에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돈 때려 박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리가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누가 이길까? 얘가 이길까? 여기 이길 것 같으니까 일로. 그건 늦다는 거죠. 그건 늦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일로 가든 이게 옛날에는 이제 뭐 경중 안미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그 이미 끝났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가야 돼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냥 아예 들어가서 그 팀이 이길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런 구도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과 미국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따져보면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 우리를 더 필요로 하죠.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동안 중국에게 소위 말하는 중간재를 많이 수출한 나라였잖아요. 네. 중국은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웬만한 거 다 만드니까.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냥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조업 회사들은 문 닫아도 돼요. 지금. 네. 그 정도로 지금 압도적입니다. 숫자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중국의 자동차 생산 캐파가 지금 한 5천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천만 대? 캐파가요. 네. 근데 제가 숫자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5천만 대를 기억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980년대 폰이 있잖아요. 폰이. 그거부터 수출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열심히 수출했을 때 가장 많이 수출한 해의 수출 물량이 300만 대입니다. 300만 대. 예. 300만 대를 기억해 보시고 아까 5천만 대, 300만 대요. 네. 그리고 일본과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1등 아닙니까 또 일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최대 수출했을 때가 얘네들이 한 500만 대씩 수출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이. 네. 그러니까 뭐 5천만 대, 네. 그다음에 300만 대, 500만 대 기억하시고 네. 작년에 네. 중국에서 수출한 물량이 650만 대입니다. 2년 만에. 중국은 수출 시작한 지 2년 만에. 650만 대.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중국은 원래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썼어요. 그렇겠죠. 2년 전부터 테슬라 모델 Y부터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물밀듯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650만 대. 과거에 일본과 독일이 수출하는 물량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를 2년 만에 기록합니다. 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천만 대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 내의 내수 소비는 2,500만 대가 안 돼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2,500만 대까지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캐파가 남아 있는 거네. 캐파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캐파는 근데 5천만 대라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 말에 들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미친 거 아니? 이거 뭐 남지도 남는 걸 왜 또 하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물량으로. 네. 모든 제조업에서 치킨 게임 하겠다는 얘기죠. 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막 지금 뭐 트럼프가 뭐 관세를 뭐 60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60 안 때리면 경쟁이 안 돼요. 가격 경쟁이.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중국이 미워서 그냥 딴지 놓는 게 아니라 그 싼 물량들이 넘어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조치를 하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현대차의 ES 정의선 회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중국 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뭐 이렇게 품질이 뛰어나거나 뭐 그런 걸로도 안 돼요? 아니 이게 점점 더 이건 시간이 갈수록 예. 애국심밖에 없지 않나. 애국심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심에 호소를 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현대차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중에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폭스바겐 문 닫았어요.
작년에 공장 문 닫았습니다. 일본도 지금 합병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네. 카드가 없다니까요. 물건도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아줄 거고.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옛날에는 현대차 팔린다고 했죠.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 팔렸잖아요. 없어요. 점유율이 아예. 그렇죠. 이제 한국 거 안 살 거 아니야. 자기들 거 다. 뭐 언제부터 지금 옛날에 저기 우리 그 뭐야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뭐 지금 뭐죠 사드 때문에 뭐 보복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뒤로 매년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는 사드 보복 풀린다는 얘기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안 풀렸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한테는 쓸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대입니다. 반대. 제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얘기가 한동안 많이 나왔을 때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그쵸. 야 이게 공급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체인이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마스크잖아요. 그때도 기억해 보시면 이탈리아에서 마스크가 없어서 중국한테 제발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중국이 그래? 그러면 막 늦장 피우다가 그냥 보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제조업을 중국이 다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테무가 흡수하는 것이 네네. 지금 다 흡수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훨씬 더 싸질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싸면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이제 샤오미에서 나온 뭐 스마트워치 보면 애플보다 훨씬 가볍고 똑같이 만들어놨거든요. 네. 근데 뭐 12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막 더 물량을 찍어내게 해서 마음 먹고 한번 밀어내본다 이러면은 가격이 막 1,000만 원대 막 자동차인데 막 괜찮아. 이러면 안 사겠냐고요. 지금 미국도 테무 쓰죠. 네.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얼마 전에 테무도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예요. 물론 명목상으로는 테무 그 조그만 데다가 그 마약 집어넣어가지고 파는 거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지만 표면상은 그 이유지만 물론 그 얘기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그 과대한 그 물량이 이미 중국 내에서 엄청난 디플레이션을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과잉 생산되고 있는 거를 그쵸.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물량 공장 처리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버릴 거면 그냥 싸게라도 판다. 네,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안 그러면 제조업이 다 망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일단 한국은 태결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중국 얘기했으니까 이제 미국 얘기 잠깐만 해보면.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건 AI잖아요. AI죠. AI예요. 근데 AI의 오픈 AI가 뭐 AGI를 만들었고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소위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네. 정신인 거죠. 정신. 알고리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알고리즘이 그 가상 세계 안에만 있을 때는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물론 이것도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젠슨 왕이 CES에서 말한 게 뭐냐면 피지컬 AI라는 개념인데 이 정신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실물 세상으로 가져와서 어떤 그 가전 제품이든 전부 다 뇌가 들어가도록 AI가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야 강력한 거예요. 그쵸. 그래야 로봇이 돼가지고 로봇에 뇌가 들어가서 로봇이 자기 뇌를 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이 나와야 그게 강력한 거고 그래야 사람의 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드론에다가 뇌를 넣어가지고 돌아다녀야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피지컬이라는 얘기예요. 피지컬. 네. 피지컬로 넘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AI가 개발이 될 만큼 됐어. 그러니까 피지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뇌가 만들어진 거예요. 몸을 찾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몸은 제조업이 없으면 못 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근데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많이 부족한가요? 심각하네.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외주줬었나 지금까지 그럼? 그냥 미국은 제조업이 아예 그냥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다고 보면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2015년 당시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극대한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그때 시작해요. 딱 10년 됐죠. 10년 됐네요. 올해입니다. 올해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독일, 한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만큼 우리도 제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다. 이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미 다 뛰어넘었죠. 2025년이에요. 지금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야 이게 볼펜을 만드는데 네.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볼펜 밑에 있는 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못 만든대더라. 야 이것도 못 만들고 우리가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첨단 제조 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중국은 막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연필을 못 만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도 공장이 없으니까 그쵸. 연필조차도 못 만드는 네. 나라가 된 거예요. 네. 아무런 경쟁력이 없습니다. 조선회사 뭐 우리 하나에서 샀는데 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아니요 뭐 책에 뭐 뉴스에 보면은 뭐 미국 저기 제조 강국이 다시 된다던데 제조 강국은 무슨 제조 강국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해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지컬이 되는 거네.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오픈 AI 샘 알트만 왔잖아요. 예. 샘 알트만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JY든 누구든 샘 알트만한테 고개 숙이고 아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빳빳이 들고 몸 필요해? 내가 만들어줘? 할 거면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이. 예. 그래서 저는 그 미국한테는 우리나라가 정말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뭐 이거는 뭐 물론 다 사정이 있는 거겠지만 바이든 정부 시절에 삼성이나 LG나 네.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때 SK 뭐 이런 데들 SK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많이 지었죠. 예. 근데 그때 좀 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나. 그냥 돈 준다니까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라는 거를 알고 이거를 우리가 트럼프 거래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그 제가 작년부터 진짜 걱정을 많이 했던 게 한국은행 총재님이 9월인가 10월 정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의 그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이제 그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쇼크가 나가지고 삼성전자 사장님이 반성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나있었냐면 중국이 너무 따라와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반도체도 지금 중국이 따라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한테 제조업이 다 먹히게 생긴 상황이에요. 심각한 반도체까지도. 반도체까지도.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부동산도 뭐 하이닉스가 있는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데 삼성전자 있는 쪽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상황은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도 하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걸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게 이제 미국을 이제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도 좀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들일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딥시크 사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소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딥시크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저도 많이 뭐 뭔지는 알겠다. 뭐 어떻게 뭐 누가 뭐 어디서 시골에서 누가 만들었대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그 소름 돋는 그 문구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문구였죠? 그 딥시크의 창업자인 양원평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데이터도 아니고 알고리즘도 아니고 엔비디아 칩도 아니다. 뭐냐? 도덕적 권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뭔 뜬구름 잔 소리냐? 이게 80년대생이거든요. 뭐 어린 놈이 뭐 이렇게 논어를 배웠나? 공자 얘기를 하고 있어 왜? 도덕적 권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구도가 약간 새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희생하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새가 넓죠.
그냥 뭐 돈 많이 주든가 네.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인덕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어야지 옆에 붙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동안 194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야 그래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작고 귀엽고 싸게 잘 만들었니? 그러면서 달러를 막 퍼주면서 그렇죠. 너도 부자 만들어주고 나도 잘 되고 뭐 이러면서 같이 가자 막 얘들아 그러면서 이제 80년 동안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걸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한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인권 다 뭐 이렇게 그렇죠. 오지랖 활동하고 오지랖이라고 얘기하고 네. 뭐 경찰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그러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권위가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 근데 트럼프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네.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쟤는 왜 저래? 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을 보면 볼수록 트럼프가 저렇게 안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중국한테 넘어간다라는 위기 의식이 미국 내에서 진짜 팽배해요. 이대로 가면 이제 큰일 난다. 그래도 미국이 훨씬 더 군사력도 좋고 막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네.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미국의 국가 군사력이 네. 한 번에 예. 전 세계 있는 모든 나라와 다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 돼야 패권이. 그 중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여기 가서 이제 짱 먹는 애가 있으면 몇 명 붙어도 그냥 해야 그래야 되는 거지. 뭐 2등이랑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막 피 나고 이러면 야 그 2등하고 3등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한번 붙어볼까? 그렇죠.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군사력이라는 과거에는 이 국제 정치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랑 다 같이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이다. 그렇죠. 지금은 그러냐?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미 중국의 배가 미국 배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 배가 훨씬 세거다는 얘기도 있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회사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그 절실함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일단 그 압도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이제 나를 따르지. 네. 안 그러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중국은 반대로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나를 좀 믿어줄래? 나도 좀 착한 애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놈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 권위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오픈 AI는 여러분 아시는 샘 알트만이 만든 회사고 그쵸.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오픈 AI예요. 그렇죠. AI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 결과를 다 오픈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왜 오픈하는 거냐면 이거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보면은 여러분 그 교수님들이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결과를 모두 논문으로 해서 다 공개하죠. 왜? 그렇죠. 이건 인류 거니까. 이거는 인류를 위한 나의 연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로 돈 벌 거면 공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여기 뭐 좀 순대국밥집 아줌마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야 이게 장사가 되니까 줄 서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딥시크에 있는 창업자가 다 공개해버렸잖아요. 오픈해버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오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도덕적 권위가 필요하다. 네. 왜 오픈하면은 도덕적 권위가 생기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오픈 AI의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도 저거 사용하고 싶은데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얘가 풀어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와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 그러면서 여기서 막 하고 있는 거죠. 다 지금 그 AI LLM이라는 거를 그냥 공짜로 풀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와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이 고맙다라는 생각 가지고 뭐 천안문 쳤는데도 이상하게 나오고 시진피 쳤는데 이상하게 나오는 것까지 막 뭐 무모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도가 지금 과거의 미국, 과거의 중국을 생각하면 좀 다른 구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구도가 지금 언제까지 갈 거냐 생각해보면 저는 이거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전쟁인데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기술과 과학과 경제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구도 세계로 좀 넘어갔는데 중간에 낀 고래 싸움에 낀 우리 새우 같은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게 지금 굉장히 고민일 텐데 일단은 그건 뭐 국가적이든 뭐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